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보이시죠? 네. 3연상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강세 종목에 이제 올라타기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멘탈을 꽉 부여잡고, 함부로 팔지 않는다. 네.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왜 멘탈이 강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 투상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하기가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연속으로 이렇게 투상이 이렇게 딱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올라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네. 30% 수익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무심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원을 해주시고,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히 내다볼 수가 없죠.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을 그런 경우도 많죠. 최근에 그 미국의 테슬라 주가도 우리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놀랄만한 상승이 나오죠.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뭐 6월달에도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을 했지만 주가라는 거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급등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고점에서 이렇게 딱 두들겨 맞고 이렇게 딱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상상이 안 가죠. 네. 하지만 자꾸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고 또 이런 것을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멘탈을 좀 달리 가져가야겠죠. 자, 어쨌든 오늘 뭐 나름 굉장히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세라는 것은 전고점이 여기 딱 있다. 근데 전고점이 보통 전고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형성된 상한가 10개 이상 나온 전고점이에요. 완전히 대세 고점이죠. 근데 이게 딱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항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예상되니까 여기서 상한가 3개를 이렇게 나타내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상식입니다. 예. 이 뒤에서 상한가 3개쯤이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차트들이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CJN의 차트인데요.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틀 동안 조정을 했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가고 2개월 동안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고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애를 먹는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고점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뒤로 정화 작업을 계속 무려 몇 개월 동안 정화 작업을 하고 겨우겨우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이 뒷자리에서 그 누가 상한가 3개가 연속으로 붙을 거다.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식 시세를 우리가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 해보던 것도 좀 해보는 습관을 좀 들이고, 또 확실한 그 매매 규칙, 그것만 딱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종목도 뭐 가면 가는 대로 같이 가서 끌고 가고,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끊어주고, 그렇게 뭐 해주기만 한다면은 못할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급등주를 한 번씩 잡게 되고, 그럴 때마다 수익률 계좌는 쭉쭉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기대됩니다.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우리 멘탈 강화 훈련 캠프 한 분씩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다들 하시는 얘기가 좀 놀랍다. 네. 어떻게 이제 상한가 종목을 잘 올라타느냐. 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만의 노하우도 있고. 자, 오늘은 좀 장이 좀 바삐 움직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종목도 좀 많았고요. 또 이제 뉴스도 좀 많았어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지금 오신 분들에게 이제 어떤 종목을 올라탄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올라타는데 성공한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 우선주. 사실은 오늘 제일 좀 넘버원으로 좀 탐났던 종목은 이 태영건설 우선주입니다. 여기를 올라타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여기 타이밍을 딱 놓쳤더니 뒤에서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았고, 동부건설 우선주는 여기서 이제 올라타게 됐습니다. 상단은 아니고 상한가 좀 밑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뭐 제일 무난하죠. 자, 그 다음은 오늘 좀 바쁘게 좀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오늘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올라타기를 성공했습니다. 상한가로 종가가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하지만 종가 가기 전에 상한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공적이죠. 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일단 이렇게 이제 상한가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탔는데 이게 상한가로 딱 안착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가격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될 확률이 거의 한 7, 80% 이상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SK 바이오팜도 보여드렸지만 상한가에 딱 올라타면은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노는 가격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매수한 사람이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도 제가 이제 여기서 올라타기를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날 팔았으면은 25%, 24%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뭐 24% 다 못 먹더라도 한 뭐 15%나 16%는 먹었겠죠. 그래서 올라탔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도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끝까지 같이 막 끌고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종목에 올라타는 기술, 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올라타는 기술. 두 번째는 이제 매도를 하는 기술.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 올라탔고요. 동부건설 우선주 올라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가지고 있고, 요 세 종목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옛날 이런 저거 있죠. 코미디. 네. 김영곤 씨인가? 그분이. 네.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장에 딱 봤을 때, 오늘은 우선주 테마구나. 네, 거래장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선주가 움직이는 날이니까, 그래서 동부건설 우선주로 간 겁니다, 제가. 네. 질문 써주신 거 있네요. 플레이디. 자, 5월달에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좀 지지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뚜렷한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조용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요. 빠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재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막 상한가 치고 막 올라가겠죠.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쉽게 빠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누군가 시간에 지쳐서 에잇 이거 못 가는구나 하고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면은 다 같이 던지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폭이 이제 크다. 그럼 가서 이렇게 주우시면 반등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떤 선도 세력이 와서 사버린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올라가면 저도 뒤따라가서 사겠죠.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선도 세력이 와서 여기 사준다. 그리고 올린다 하면 사람들이 같이 달려들죠. 선순환이죠. 빠지면 악순환.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점쟁이처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측을 해봐라 하고 이제 주문을 하신다면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상한가인데 뭐 우선주들이 지금 상한가를 막 많이 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뭐 이유가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트렌드죠, 트렌드. 그래서 이제 우선주들은 이렇게 쉽게 막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급등 급락도 많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건설 우선주도 이렇게 움직이고, 예. 다들 뭐 힘이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들. 네, 또 녹십자 랩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밀리겠죠. 네. 근데 이제 안 밀린다. 그리고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매수세가 따라 붙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점쟁이처럼 점을 쳐봐라. 결론적으로 예상을 해봐라. 진짜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데, 여기서 네,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렇게 이 위쪽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갖다 팔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도한 하락 후 리바운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하락 시에 이제 하락 시에 팔았다면 반등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지금 별로 팔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팔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지도 않고 인위적인 조작도 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끌기로 쭉 가면서 말려 죽이는 거죠. 예. 그 사막에다가 사람 묶어놓고 이렇게 물 안 주고 말려 죽이듯이 그렇게 해갖고 천천히 시간 끌기로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말려놓고, 네,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됐죠. 네. 아직 며칠 더 이렇게 쭉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액션이 아주 무시하게 막 떨어뜨려 가지고 탈탈 털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 늘어뜨리는 경우 있습니다. 아무 기약이 없죠, 이러다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반등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부분 간혹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격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 가서 물리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은 애처로운 신세가 된다 라는 점. 자, 다음은 오늘 그 스티브 비건인가 그 미국 그 대표 왔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늘 뉴스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지지한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 둘이 알아서 잘 해봐라.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아TI 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죠. 뭐 좀 먹을 떡 없나 하고 달려든 건데 더 달려들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말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뻔한 재료가 나왔을 때, 뻔한 시세가 예상이 됐을 때 안 갑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은 놀라운 호재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때 주가는 오르고, 정작 방한을 하면은 별로 놀랍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오늘 판문점을 넘어서 평양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게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했다. 그래도 일정량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 여기도 스티브 비건이 왔는데 왜 주가가 안 가지? 이러고 있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상승하는 크기와 강도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음표를 찍었죠. 스티브 비건이 왔는데 이것밖에 못 올라가? 약한데? 이런 거죠. 재료에 비해서 시세가 좀 약한데 그래도 혹시 더 가려나 하고 이제 보고 있긴 했는데 계속 강하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가면은 한번 사볼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이런 관련 뉴스를 때려준다, 그러면은 못 버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세를 사는 매매자들은 제 아무리 뭐 버티고 버텨봤자 이 뉴스의 소나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저번에 그 개성공단 폭파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지금 시세가 끔찍하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버텨봤자 내일도 뉴스 때려주고 모레도 뉴스 때려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이 이 전략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서 매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건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이나 분할 매수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주식 연구할 때도 상당 기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주식은 움직이기 전에 사야 될까, 아니면 움직임이 나타난 후에 가서 사야 될까, 이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화두입니다. 단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중에 사야 될까, 아니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가서 사야 될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인터지스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요. 지금 무료로 지금 우리 단톡방이 있고요. 요번에 월요일부터 만들어진 유료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멘탈 강화 훈련하는 단톡방이고, 여기는 그냥 프리하게 이야기 나누는 단톡방인데, 오늘 이 단톡방 쪽에서 이제 제가 어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이렇게 탁 떨어진 주가를 가서 이렇게 줍는 거, 요즘 뭐 이렇게 유행어처럼 이게 줍줍이라고 하죠. 줍는 거죠. 어이쿠 이거 싸졌구나 하고 이제 딱 줍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줍는 걸 좀 했었어요. 어제는 쌍용차를 가다 주워가지고 상한가까지 막 가고 막 그랬고,
오늘은 어디서 주웠냐면 이제 여기서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 회원님 한 분 수익 많이 내셨어요. 한 6%인가 수익 내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다. 예, 저도 여기 가서 좀 주워가지고 수익 좀 내고. 근데 이렇게 잘 가서 상한가까지 가는가 했더니 힘이 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력주와 세력주가 아닌 주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상한가를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한가 종목들만 매매를 해도 바쁜데 이런 종목들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요. 좀 가지고 있다 보면 내일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둘 만한 여력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을 못하고 유독 이 종목만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데, 상한가 아닌 것들은 다 제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인터지스도 좀 움직였고, 이게 오늘 뭐 무슨 뉴스도 있었어요. 뭐 뭔가를 뭐 만든다 해가지고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뭐 조선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해운 사업을 육성하겠다 뭐 해가지고 해운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이제 문 대통령이 내일 그 대국민 뭐 이렇게 브리핑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몇 시인가 모르겠는데 장중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은 돈을 국가에서 어느 산업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 게 뭐냐면 분명히 언택트 IT 기업 쪽으로 분명히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뻔할 뻔짜인 게 뭐냐면 카카오죠. 오늘 상승 보세요. 여기 위를 뚫을 기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35조 원 그 추경을 했는데 그 이제 한국판 뉴딜에 분명히 포함될 만한 곳이 이 언택트 IT 기업이란 말이죠. 카카오, 네이버. 아마 오늘 코스닥이 상승 좀 했는데 카카오가 좀 많이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코스피네요. 오늘 코스닥이 전고점을 정말 요만큼 놔두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그 힘발을 받고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카카오를 본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만 주가가 잘 올라가 준다면 왜 쓸데없이 미국 가서 테슬라 주식을 사고 뭐 세금도 많이 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그 주가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가서 매매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이제 해보기도 하니까 이제 또 테슬라 갖고 좀 자랑 좀 해야겠죠, 제가. 역시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 십자봉 있죠. 이 십자봉, 여기도 십자봉 있죠. 여기도 십자봉. 많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 내려갈까 아니면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다. 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봉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수직 상승을 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정을 당분간 좀 해야 돼요. 네. 이제 그 얘기도 그렇고, 미국 주식들은 한번 자리를 잡고 간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좀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갈 듯 하다가 안 가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막 올라가고. 예. 최근에 제가 그 LG 생활건강 차트를 한번 봤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제 뭐 순이익도 나고 뭘 잘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월달 5월달 전 세계 주가들이 막 급등하고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가줘야 돼요, 위로. 근데 너무 눌러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주가가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LG생활건강이 이제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이 대형주가 5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십몇 년씩 이렇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봉 수익 매매 단위로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간다는 거죠. LG전자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카카오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굳이 해외 계좌 만들어서 뭐 복잡하게 뭐 환전하고 해갖고 이렇게 뭐 외국 주식을 살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외국 주식은 그 세금을 많이 띱니다. 세금을 20%인가 25%인가에 띄어요. 그래서 한 1000만원 벌면은 250만원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기 전에 그래서 이 영향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막상 내일 대통령이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카카오가 이제 거론이 되고 하면 그 다음엔 청개구리 같이 오히려 떨어져 버려요. 재료 소멸 해가지고 그럼 따라가서 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돼버리죠.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횡보 정도를 해줘야 된다. 자, 레이더님이 질문을 MPA 한가? 자, 상승 후에 여기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네요. 떨어지진 않고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죠. 예.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텼으니까 나중에 갈 거다라고 예, 약속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잘 안 떨어지질 않죠. 네. 제 마음 아시겠죠? 예, 가능성이 있고 갈지도 모르죠. 네.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딱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것을 확인해서 가서 매매하면은 되지 왜 미리 사야 되느냐. 예. 미리 살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예.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상승하기 전 종목을 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 괜히 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사봤어요.
갔죠. 좋았죠.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수익을 내려면 요만큼 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가고 떨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 이 주식은 죄가 없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주식을 만약에 제가 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 상승해서 여기서 팔 수가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상승 전에 사야겠구나, 이렇게 방법을 바꾸게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 주식 매매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다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던 그 매매자가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어떤 이유가 있던, 아니면 의식적인 의식 속에 이유가 있던, 분명히 뭔가 과거에 그 사람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뭐 저도 제 친구들 만나보면은 다들 속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생굴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짬뽕 먹으러 갈 때도 굴 들어간 짬뽕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왜 굴을 안 먹냐 물어보면 말은 안 해요. 그냥 싫대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굴을 안 먹는 이유가 그냥 싫어서 안 먹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실제 어떤 그 이유를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싫어서 안 먹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한테 최면 수사, 정신과 의사가 와서 최면을 딱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굴을 안 먹는구나.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굴을 안 먹는 사연을 밝히기가 창피하거나 남들한테 밝히기가 싫었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하는구나, 이유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하는 행위는 다 그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무의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담이지만 여성분들은 어릴 때 그 아버지나 오빠, 이 아버지나 오빠를 보고 자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위를 당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고른다 할 때 비교 대상이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혹은 이전에 아버지 오빠를 떠올리면서 현재 남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 분석.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담배를 막 집에서 많이 폈어요. 그래서 담배 연기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결혼한 남자가 담배를 많이 펴요. 그걸 좋아할 여자가 없겠죠. 왜냐? 어릴 때 가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남자가 나랑 결혼을 약속만 해주겠다면 당장 담배를 끊겠다, 이런 말을 해도 별로 씨가 맥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과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담배 피는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발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 이 무의식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식 공부하면서 이제 제 정신 분석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제가 다중인격을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 중에서 어떤 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게 탁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무의식 인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대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되게 지루했어요. 막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루했는데 그 지루한 와중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지루하니까 그 지루함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고자 생각을 풍선처럼 딱 떠오르게 그 풍선을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다중인격 중에 한 명.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어떻게 잘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얘만 집중을 하게 되시면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여성분이 남자 2명을 사귀어요. 1번, 2번을 사귀어요. 이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살기에 이 1번하고 2번 남자 중에 누가 더 낫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판단이 맞아가지고 미래에 진짜로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만약에 1번이 좋다. 그럼 이 사람 여자 머릿속에서 1번을 골라라. 1번을 골라라. 계속해서 여기서 귀에다 대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1번이 앞으로 살면은 잘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이 사람한테 계속 귀에다 대고 외치고 있어요. 누가 외치고 있느냐? 이 무의식 존재가. 1번은 직업도 공무원이고 뭐 옷도 평소에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좋을 거야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쌓여온 그 정보. 이게 주식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한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있고 동부건설 우선주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사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서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사라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예. 왜냐면 그동안 쌓여온 이 사람의 어떤 정보와 무의식이 이쪽을 좋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판단력이 맞아야겠죠. 예. 근데 판단력이 만약에 잘 맞추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판단력을 교체를 해야겠죠. 예.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내리신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내 판단은 맞는 것인가? 자, 이건 뭐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닌데
자, 노인분들이 요즘 뭐 이렇게 그 약장수들 모임에 가고 거기도 막 코로나 많이 걸려서 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노인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사회에 어떤 사기꾼들이 많은지 이미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몇십 년, 우리보다 몇십 년 더 사셨으니까. 그걸 더욱 판단력이 높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임대 가서 막 떠들면서 막 그 웃기면서 뭐 화장지도 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만병통치약을 팔면은 저거를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사야겠다 하고 판단을 딱 내렸을 때 자신의 판단을 자신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판단이 맞는 것인가. 예. 이게 평소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내리는 판단, 이 판단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가, 나의 판단은 맞는가. 지금 아마 뭐 어떤 분은 단타를 해야 돼, 어떤 분은 스윙을 해야 돼. 자신이 어떤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그래서 내가 혹시 뭔가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 보고, 아, 내가 내 자신한테 속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해서 바꿔주시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저는 제가 이제 매매일지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린 판단을 내가 자꾸 의심을 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 근데 그 당시 그 순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제가 동부건설 우선주를 가서 샀어요. 가격이 엄청 높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이 사는 순간에는 이것이 맞다, 그 판단을 해서 가다 산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행위는 행위대로 하고, 이 행위는 저는 이제 개인 전업 투자자니까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전업 투자자들은 뭐냐면 자신이 한 행위를 자신이 평가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린 결론의 그 액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내 스스로 평가를 내려줘야 돼요. 회사 같으면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우리가 이제 감시를 당하고 이제 평가를 받죠. 그런 것처럼 개인이 혼자 매매를 할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로 많이 빠지게 됐는데, 오늘 코스닥이 양봉이 탄생이 되면서 앞으로 시세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두 개만 더 이어져서 이게 돌파가 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그 고무적인 양봉이 나타났다. 내일도 시세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좋은 장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고요. 뭐 저한테 이제 오셔서 강의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멘탈 훈련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이제 그 안내문이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녁은 또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